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나라 TV입니다. 국가 시스템이 거대한 조직이죠. 뭐 큰 회사나 몇만 명 되는 그런 회사들도 큰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 조직은 엄청난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3권 분립이 되어 있잖아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그 의전서열로 치자면은 대통령, 사법부, 그 행정부 수반, 대통령, 그리고 이제 입법부 수반, 국회의장. 그래서 이제 그 행정부 이제 그 수반, 행정부의 그 이제 수행 수반으로 총리가 있죠. 그리고 이제 사법부에는 대법원장, 대법원이 이제 3이고 또 총리가 4이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서열 조직이 있고, 또 이제 군 조직이며 경찰 조직이며 이런 검찰, 또 행정부 안에서도 지자체 장들 이런 그 규모가 엄청난 조직이죠. 그래서 사실 그 대통령의 권한은 사실 그 어마어마한 그 권한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공수처도 행정부 산하이기 때문에 공수처장도 대통령이 이제 선임을 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 대통령의 어떤 권한이 막강한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공수처장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또 체포영장, 또 구속 영장까지. 이거 이게 반란 행위를 한 거죠. 저는 그 국가 시스템을 하나의 그 톱니 바퀴로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기계라고 생각을 해 보시죠. 그래서 그 거대한 그 톱니 바퀴가 이렇게 세 개가 기본적으로 행정, 입법, 사법 이런 식으로 이제 거대 톱니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행정부에서는 그 경찰, 검찰 여러 가지 행정부 산하 국무위원들, 각 장관들, 총리 이런 그 톱니바퀴들이 전체적으로 그 무리 없이 잘 돌아가야지만 기계가 작동이 되잖아요. 그 어느 한 부분이 그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기계 자체가 좀 그것을 방치해 뒀을 때 심각한 문제로 이제 비화되고 그렇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뭐 여러 가지 그 톱니 바퀴들로 이제 운영이 되죠. 엔진에서 동력을 이제 바퀴로 전달해주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동력이 이 작동됨으로써 뭐 전기도 생산하고 뭐 에어컨도 또 히터도 바퀴가 돌아갈 수 있게끔 자동차가 이렇게 작동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그 톱니바퀴의 역할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이 거대 톱니바퀴 중에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입법부 톱니바퀴, 입법부의 그 기어, 그리고 사법부의 기어가 이 망가져서 지금 작동이 거의 불능 상태에 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어떤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자정하면서 가면 모르는데 그 부패한 구조가 돼가지고 이 자정 능력이 안 되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나라 전체가. 그래서 이제 그 현 탄핵 정국도 처음에는 입법부의 톱니바퀴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파쇼적인 다수의 폭거를 하는 기관이 돼가지고 의회의 토끼바퀴, 의회의 기아가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그게 작동은 하는데 이상한 쪽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정부에서 키를 잡고 운전을 하는데, 행정부에서 이제 대통령과 행정부에서 우측으로 자꾸만 가려고 하는데, 이제 국회라는 톱니바퀴가 그것을 브레이크를 걸고 이제 반대로 좌측으로 가려고 하면은 이게 그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 기어가 깨지거나 망가지죠. 근데 이제 그거를 제어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이 사법부가 이제 이 의회 권력에 붙어서 이 담합하고 이 그 의회 권력과 입법 권력이 같이 행정부를 이제 마비시키면 이거는 굉장한 그 파쇼 정권이 돼버립니다. 독재 정권이. 또 이상하게 그 뭐 비상계엄을 내리는 비상계엄 사태가 뭐 이승만 정권 때서부터 박정희 정권 때까지 뭐, 그리고 이제 6.25 때도 뭐 비상계엄을 물론 내렸겠죠. 그리고 이제 전두환 또 유신 체제 때 다 그 비상계엄을 내려서 됐는데, 비상계엄이라는 게 그 어떤 일반 대중들, 민중들이
잘못된 그 리더들의, 잘못된 그 지도자들의 어떤 행태 또는 잘못된 그 사회악, 폐악들, 잘못된 그 독재, 뭐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저항하는 입장에서 국민들이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 항거를 하고 저항을 하면 그 저항을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잖아요. 뭐 군대를 그 동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이 양상들하고는 그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신 거는 그 과거의 이런 그 비상계엄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이야기할 때 12월 3일날 비상계엄 선포는 위에서부터 혁명을 하는 것이다. 그 밑에서부터 혁명을 대중들이, 민중들이 혁명을 일으킨 게 아니고 저항을 해서 뭐 항쟁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대통령이 의회 독재를 의회의 폭거를 못 참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저항이나 항거하는 또는 국민들을 깨워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혁명적인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뭐 거의 뭐 몇 시간 만에 해제를 한 평화적인 비상계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의회의 그 다수들의 그 행포 폭거인 민주당 이런 까라들이 그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그냥 내란죄로 뒤집어 씌워서 지금 탄핵을 지금 시킨 경우이잖아요. 그래서 급기야는 뭐 공수처가 또 내란죄라는 명목으로 또 그 체포하고 구속되는 초유의 상태가 됐고, 그래서 이렇게 그 국가 시스템이 어떤 그 편법 또 탈법 불법적 그 형태로 이렇게 작동이 되면 이거는 그 정상적인 이 상태가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국민들이 나서서 저항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항 차원을 넘어서 항쟁해야 되고 혁명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국민의 저항권이 이제 발동이 돼서 이런 그 편법, 탈법, 불법이 자행되는 입법부부터 국민이 나서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고, 사법부도
그래서 국민이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저항권을 발동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 입법부와 사법부에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느냐. 일단은 모여서 모든 국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모여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외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입법부와 사법부는 어떤 경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공권력으로 불법적으로 이제 국민들의 저항을 또 항쟁을 이제 막겠죠, 저지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나? 많은 국민들이 이제 거리에 나와서 이제 이런 부조리한 상황, 편법, 탈법, 불법적인 상황을 이제 계속 저항을 해야 되겠죠. 데모를 해야 되겠죠. 항쟁. 그런데 이제 이런 공권력이 어떤 예를 들어서 차벽을 친다거나 경찰들 병력이 인해 전술로 수천 명이 우리 국민들을 저지하겠노라고 이렇게 방패나 또는 경봉으로 어떤 민중의 어떤 의사를 이제 강압적인 수단으로 이제 제지를 할 때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민들이 국민들도 이제 강력한 저항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그런 물리적인 힘을 공권력에 쓴다고 해도 어떤 국민들이 무기를 사용한다거나 또는 어떤 물리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장 평화적인 방법에 한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인해 전술로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와중에 이 국민들이 다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희생 없이 또 어떤 국민들의 어떤 피해 없이 희생 없이 혁명이 완성될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입법부나 사법부가 정신 차려서 그러기 전에 평화적인 시위를 할 때, 집회를 할 때 미리 알아서 공권력을 거두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나오면은 괜찮은데 그거를 입법부나 사법부가 어떤 자기들의 어떤 잘못을 감추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국민들을 억압하는 물리적으로 억압하는 수준으로 나오면 이제 그때는 국민들도 다수의 힘을 빌려서 강력하게 저항을 해야 되겠죠. 그때부터 이제
항쟁이 시작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입법부나 사법부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폭동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은 폭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그 무기를 탈취해 가지고 무기를 사용해서 저항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맨몸으로 육탄 저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저항 자체가 평화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그 저항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나는 과정은 평화적인 투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국민들의 그 다수의 힘이 결집돼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정광훈 목사님이나 그 1년에 그 뭐 한남동이니 뭐 헌법 재판소니 뭐 이런 데서 이제 그 집회를 하는 주도하는 그 세력들한테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우리가 인간띠를 만들어서 계속 전진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목표를 향해서 그냥 경찰들이 공권력이 쳐놓은 프레임 안에 갇혀서 집회를 한다면 어떤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집단이 어떤 모여서 우리가 국회를 점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국회를 점거했을 때 공권력이 그 수만 명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21세기 이 평화로운 시기에 우리가 그래서 어떤 국회의 이 폭주를 막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소극적으로 집회하고 성토하고 그냥 집회놀이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화문에 뭐 그 주최 측이 발표할 때 뭐 100만 명이 모였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100만 명의 숫자가 나오지 않아도 뭐 한 몇만 명만 모여서 우리가 헌재를 집단적으로 이렇게 점거를 하게 되면 뭐 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뭐 총으로 쏘겠습니까? 폭탄을 던질 겁니다.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비폭력 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폭력으로 이렇게 그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인해 전술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 손에 손을 잡고 인간띠를 만들어서 그냥 전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리케이트도 우리가 이 뭉친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바리케이트를 뭐 수백 명, 수만 명이 그거를 한꺼번에 밀어버리면 밀쳐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뚫고 헌법재판소를 우리가 점거를 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우리 실력 저지를 보여줘야지
옆에서 그냥 뭐 집회만 하고 송토만 하고 노래만 부르고 그래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대통령이 구속을 당하고 체포당하고 구속당하고 구치소에 수감이 되고 이런 아주 치욕적인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으면 대통령을 그렇게 구치소에 수감까지 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닙니다. 가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거의 폭동이라도 일으켜서 전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혁명을. 그래야 혁명이지. 뭐 가만히 옆에서 뭐 노래만 부르고 성토만 하면 그게 바뀔 일이 없죠. 우리들이 어떤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구하고 또 나라를 혁명시키려면은 그런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가 나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집회 현장에 가보면 뭐 굉장히 답답해요. 아니 대통령을 체포해 가고 뭐 구치소에 수감시켜도 그것만 바라만 보고 있고 그냥 성토만 하고 노래만 부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를 정도로 답답한 것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강력한 어떤 투쟁 의식을 보여줄 때 입법부나 사법부도 이제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것들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이죠. 안 그렇고 이제 그냥 수동적으로 우리가 집회만 하면은 저들의 조롱거리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뭐 댓글에서 보니까 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선동했다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것은 저의 어떤 생각이고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나 신의 한수 또 신혜식 대표님이나 이런 우파들의 어떤 유튜버들이 많은 보수 우파들에게 지지를 받고 또 후원도 받고 어떤 물질적인 어떤 재정적인 그런 후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앞장서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우리가 혁명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일어나야지 대통령을 지킬 수 있고 또 우리가 대한민국을 다시 새롭게 리셋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어떻게 그 입법부와 사법부의 어떤 공권력에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직위가 살아있을 때, 지금 대통령의 직위가 살아있을 때 어떤 군 통수권자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그 혁명을 일으켜야지, 입법부와 사법부의 어떤 그 불법 상황을 개조 수정할 수 있지. 탄핵돼서 탄핵이 용인돼 가지고 대통령께서 이제 그 없어질 때는 이제 군부도 그 어떤 하나의 어떤 국민들의 저항을 저지시키는 공권력이 돼서 더 큰 장벽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 생리나 지금 하고 있는 행태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들은 이미 대통령을 인용이라는 결정을 해놓고 지금 그 프로세스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소극적으로 집회만 한다면 우리가 소기에 목적하는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종북좌파와 중국 그 영향력 안에 우리 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스템을 우리 체제를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노예로 전락하는 것이죠. 노예.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어떤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 신혜식 씨나 정광훈 목사처럼 많은 그 대중들이 지지하고 따르는 그런 지도자도 아니고 일개 소시민인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만 할 수 있고 또 가서 그런 집회에 나가서 그냥 동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런 강력한 힘을 지니신 분들이 앞장서서 혁명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